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도 자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 야당 쪽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예? 갑자기요? 지금 양자구도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하고 오세훈 네. 후보가 오늘 아마 그 발표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만 짧게. 네, 9시 반에 지금 그 발표한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찌라시가 된다고 돌고 있는데. 하는데요. 네. 1%포인트 내외의 격차로 누가 이겼다, 양쪽 진영에서 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사실 인맥 테마주라고 하는 게 정말 좀 단순하거든요.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테마주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안랩이라는 회사에 이제 최대 주주로 있었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테마주고 그리고 사실 이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졌는데 안철수 후보 테마주로 여전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써니전자라고 써니전자. 하는 회사, 네. 안랩, 써니전자 요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식처럼 이렇게 딱 매칭이 네, 되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앞에 이제 진양이 진짜. 붙어 있는 진양 산업, 진양 폴리, 진양 화학 거기에다가 또 이제 오세훈 후보가 고대 출신이잖아요. 아, 그래서 네. 고대 이제 동문이 또 회장으로 있거나 그런 이제 인맥을 따져보면 금양, 네. 보랍, KPS 생명과학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많으시네요, 거기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선거의 계절이 좀 또 도래를 했다 보니까 네. 보궐선거를 또 지나고 나면 이제 차기 대권에 대한 오히려 좀 더 관심은 이제 윤석열 테마주 파평윤 씨와 그리고 서울대 양쪽이 이제 겹치는 이제 인맥을 막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 어쨌든 오늘 약간 이제 전초전의 이제 성격인 그래요. 그 야권의 이제 단일 후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 다만 투자를 할 때는 사실 만약에 이제 단일 후보로 이제 선정이 되는 후보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잠깐 있겠죠. 반짝하겠죠. 둘 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거의 최근에는 움직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잠깐 움직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또 안 되는 쪽에 이제 종목은 그냥 또 급락세가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도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자니 좀 그렇고 하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잠깐 그냥 여쭤봤고 찌라시들이 지금 자꾸 도는데 그냥 찌라시는 찌라시일 뿐이다 정도로. 자,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사실 찌라시를 따라다니면은 화끈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본질을 조금 중심을 잡고 해서 오늘 일발장전을 한 번 더 좀 더 다루도록 하죠. 어제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잘 아시는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기가 발사 성공을 했고 교신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한 4시 조금 경에 오후 4시 경에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이 이제 시간의 거리에서 조금 강했고 AP위성이 제일 강했던 것 같고 자 오늘 주제는 역사적인 기록 항공우주의 시대라는 타이틀인데 스페이스 K K-스타 프로젝트 이런 명명으로 앞으로 우리가 그런 큰 틀을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관련 기업들은 이제 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P위성, 그다음에 이제 세트랙 I, 또 어제 이제 새롭게 우리 코너에 출연을 하셨고 내일 아마 상장이 되는 제노코라는 회사. 근데 이런 회사들의 궁극적으로는 개별 단독으로 하기에는 사실 벅찬 거대한 그 담론이고 사업입니다. 어제 이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사실 관이 주도를 한 거죠. 정부 정책적으로. 그래서 과기정통부, 국토부, 항공우주연구원 이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사실 민간 기업들이 뒤에서 백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들이 도드라지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남고 내년 초에는 이제 민간 주도의 위성 2호기가 이제 발사가 또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항공우주가 있고 카이라는 회사가 이제 너무 관에 치우쳐져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이 고생을 했는데도 잘 발현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제가 또 언급을 하는 거고 다만 개별 기업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대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이걸 할 수 있다라는 핵심은 삼성이 아닐까. 삼성이 나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아니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지나치게 자꾸 편향적으로 많이 얘기 드리냐면은 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자라나는 후대가 꿈과 이상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사업은 우주 산업이잖아요.
뭐 미국에서는 잘 아시는 스페이스X, 뭐 아마존의 베이조스가 하는 블루 오리진. 근데 이제 우리는 스페이스 K 내지는 아니면 뭐 이름을 좀 바꿔도 되죠. 블루 오리진이면 뭐 우리는 레드 오리진 이렇게 K 오리진 뭐라고 하여튼 이름을 좀 비슷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렇게 해도 된다는데 이제 뭐 그거야 다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앞서 김영희 매니저도 이제 캐시우드 돈나무 여신 캐시우드가 이제 설립한 게 이제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분명히 조만간에 설립을 또 ETF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거는 사실 그 추측입니다만 상당히 성장의 포인트를 둔다면은 뭐 스타 ETF 같은 것들 아니면 스페이스 ETF 이런 것들을 설정할 텐데 거기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포함이 된다라면은 뭐 상당히 또 이슈가 될 것 같고 이런 정보 사항들이 공공연하게 해외에선 좀 돌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게 이제 민간 주도로 이제 사업이 옮겨가겠죠. 분명히 옮겨갈 겁니다. 내년 초에는 옮겨갈 거고, 현재로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모든 시설과 지적재산권인 IP와 모든 기반의 그 토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도 주가는 좀 무거워요. 네,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들도 같이 협업을 좀 하고 조이트가 되고 이러면은 큰 그림들이 조금 나올 것 같고 좀 많은 기업들이 네. 삼성에 관련된 뭐 협성회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국내에 우리 사실 어제 올라간 중형 위성의 의미는 플랫폼 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규격화된 걸로 이제 양산 체계를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면 부품들도 이제 국산화율이 아직은 100%를 못 갔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간 건 대부분 다 전자부품일 텐데 국내 기업들 뭐 소부장이 꼭 반도체에만 있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두면은 뭔가 좀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또 제가 또 괜한 얘기하고 그냥 정치 테마 얘기나 할 거야. 네. 그러게요. 그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전반적인 전자부품들 같은 경우는 국산화가 좀 많이 진행이 돼서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발사체. 이것도 러시아제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작년 2020년 7월 달에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어쨌든 미국의 허락을 받았다는 그런 아쉬운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받게 돼서 우리가 왜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지. 네,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앞으로 발사체만 진짜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제는 그 위성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국산화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는 없습니다. 핵심 부품 반도체도 마찬가지. 반도체도 우리가 국산화 많이 진행이 됐지만은 뭐 핵심 부품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아시겠지만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게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 근데 뭐 많았었잖아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PI라든지 뭐 이런 폴리아미드나 이런 것들 국산화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핵심 부품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시간을 두고 국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것도 네. 사실 결국에는 우리는 해냈어요. 단기간에 국산화를 성공했고 투여를 했고 그러니까 기술이 없거나 못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기존에 하던 것들이 편리하고 산업이라고 하는 경제 타당성 때문에 그냥 썼는데 이거를 과연 누가 깰 거냐? 근데 그게 우리가 좀 깨보면 안 됩니까? 정태근 그게 팀장이 좀 강하게 좀 주장해주면 안 돼요? 너무 부담되네. 효과가 있으면 제가 그럴게요. 효과가 있으면 그러고 싶은데. 저 혼자만 근데 너무 그 열심히 떠든 뭐지? 것 같아요. 말씀 그 언급 잘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결국 국산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기업은 수지 타산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개발 비용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 네. 이거를 사오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기업 그 비용 측면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불가피하게 국산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아니 물론 그렇죠. 이제 네. 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의 특허가 있는 해외 기업이다. 네. 그러면 주로 이제 요즘 뭐 이스라엘 기업들하고도 많이 접촉을 하는데 네. 이스라엘의 그런 위성과 관련된 뭐 어떤 방위 체계와 관련된 거기는 유명한 그 용어가 있잖아요. 아이언돔. 아이언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해외 기업을 사올 수 있다라면은 캐시가 많은데 우리도 캐시
캐시우드? 네. 캐시트리. 예. 네. 아, 참 어디로 세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정리합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붙여서 뭐 네. 좀가 이렇게 뭐 사실 뻔한 기업들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게 국산화가 되면 좋겠지만 비용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불가피하게 뭐 진행되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국산화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네. 일단은 앞으로 발사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하면 그러니까 광학 탑재체 같은 전자 부품이라든지 위성 외관 같은 것들은 국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발사체 그리고 액체연료, 고체연료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 국산화가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돼야 다음부터는 카자흐스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제주도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이쪽 발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발사체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업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이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츠로테크라든지 뭐 하나 네. 시스템이라든지 미코라든지 비츠로테크가 한양ENG 요번에는 저기 관여가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발사체 같은 경우는 아직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발사체와 연관된 관련주가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액체 로켓 연소기를 개발하고 제작을 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고체 연료를 그러니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체 연료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하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하나고요. 네. 그리고 뭐 한양ENG, 미코 같은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업들을 언급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언급드리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관련주인지 테마주를 묶이지만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로키트 마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처럼 실적으로 뭐 스페이스X 만든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 직접적으로 제작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아쉽게도 관련주, 테마주 이런 식으로만 묶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오늘 어쨌든 인공위성, 중경위성에 포커스를 맞췄지만은 그 인공위성 내에서도 또 분류를 해보자면은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발사체, 뭐 액체연료, 고체연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 종목들을 아침에 오면서 찾다 보니까 새로운 게 없을까라고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네. 새로운 게 없고 뭐 기존에 삼성전자? 아시겠지만은 비츠로테크라든지 뭐 하나라든지 미코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뭐 관련주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아까 전에 그 캐시우드 저는 돈 많은 누나라고 부르는데 네. 이 돈 많은 누나가 우주 탐사 ETF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얘기는 네. 어디 외신 이렇게 뭐 잘라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조금 네, 단락으로 거기에 봐가지고 저도. 지금 굵직한 기업은 로키드 마틴 그리고 그 스몰캡이 될까요? 러시아 지수에 들어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버진 갤러틱, 막사 테크놀로지, 비아셋 이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는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직접 사시는 것보다는 뭐 돈 많은 누나가 펀드 운영을 잘 하시니까 우주 탐사 ETF가 나오게 되면은 그쪽으로 한번 공략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나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ETF에 편입되는 이 기업들이 있다면은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해서. 자, 일단은 우리가 위성은 올렸습니다. 이제 무인 우주선이 될 거고 다음에는 유인 우주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우주 나가죠. 왕복, 우주 뭐 왕복, 우주선, 우주, 네. 뭐, 네. 달에 우리나라 사람 가야죠. 네. 아씨, 갔다 돌아와야죠. 네, 또. 우리 생에는 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결국은 이 우주 발사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슈인데요. 실제로 이제 어저께 뭐 오후에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이제 좀 들어왔고 관련된 종목들 뭐 지금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뭐 항공우주는 사실 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크인베스트에서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또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방산이라든지 또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이 벌써 좀 들썩거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대기업과 관련해서 이제 삼성에 과연 투자. 근데 아쉬운 건 이제 삼성이 사실상 이제 계열회사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이제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원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항공우주도 삼성카이라고 이름이 불렸었거든요. 원래 이제 예전에 삼성이 지분을 또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삼성 테크윈이라는 회사가 원래 이제 방산이란 우주항공 이제 일을 하던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이제 하나 쪽으로 이제 다 이제 매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면서 이제 한화라는 그룹이 이제 미래 이제 성장 동력으로 우주항공 뭐 이쪽으로 이제 또 많이 타겟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언급된 종목들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레가이를 또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시너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방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도 오버에어라든지 이런 그 우주 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드론 이런 것들 이제 관련되어 있는 해외 기업들 이제 지분에 투자를 하면서 하나 시스템도 이제 우주 항공 쪽에 이제 발을 좀 담그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뭐 한 종목 추가를 좀 한다면 저는 하나 시스템 종목을 하나 일단 좀 추가를 해드리고 싶고 뭐 디폴트로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대주주가 수출입은행이에요. 네. 26%인데 사실 수출입은행은 이 지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 은행이니까. 어디에 이제 합리적인 그 넘길 매각자가 나타나면 넘길 수 있는데 지금 가격은 아니고 수출입은행의 그 단가가 정확한 뭐 이 기사 보도 내용은 6만 원대 초반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지금 가격하고 너무 괴리가 있어갖고 그렇죠. 주가가 좀 회복이 되어야 이제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그렇죠. 아마도 이제 누군가가 이제 수출입은행의 지분을 인수하는 결국 대기업이 될 거거든요. 네. 대기업 계열 중에 이제 인수를 한다면 삼성이 다시 인수를 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이제 계열사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뭐 하나그룹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미래 먹거리를 좀 찾고 있는 뭐 대기업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디에 매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저는 한국항공우주는 빨리 좀 매각이 좀 됐으면 좋겠다. 매각이 좀 되어야 이게 이제 민간 부분에 이제 투자가 좀 지금은 아니니까 활성화되면서 저게 지금 시가총액 3조 원인데 한 10조 원전이 가면은 뭐 그런 매각이가 오갈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방산하고 이제 민수 쪽하고 나눠야죠. 분리를 해야지만이 제값을 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료되고 뭐가 매각 작업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뭐 하여튼 만약에 삼성이 나선다면요, 아니면은 네. 해외 유수기업이 나선다면요, 뭐 또 그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네. 아, 그래서 어쨌든 안타까워. 그렇다는 거고요. 한 종목 정도 이제 발사체 얘기를 오늘 팀장님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츠로 테크 말씀도 해주셨는데 좀 뜬금없는 종목이긴 한데 한양 ENG라는 회사 제가 한양 지난주에도 ENG 도 예전에는 이제 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그러면? 원래 이 한양 ENG라는 회사가 네. 그냥 소개를 좀 해드리고 좀 간추를 좀 드릴게요. 오케이. 예. 그래서 한양 ENG라는 회사가 이제 배관이라든지 설비, 뭐 클린룸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인데 요 회사가 이제 우주항공 연소 실험 설비, 발사체 설비에 대한 또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사업 포트폴리오에 이제 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한 5년 전에는 한양 ENG가 이제 이쪽에 상당히 조금 역점을 좀 두고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업황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쪽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설비 투자 쪽 신규 공장 이제 설립하는 그쪽에서 이제 많은 수익을 좀 얻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기술력은 또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조금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뭐 종목이 조금 많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 종목 좀 꼽는다고 하면 저는 이제 한양 ENG하고 하나 시스템 요 두 개만 또 간추려서 포함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또 비츠로테크 누가 했어요? 정태근 팀장님. 네. 정대는요? 비츠로테크 할래? 네. 아니, 억지로 하지 말고. 네. 일단 뭐 떠밀려서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대안이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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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하여튼 근데 삼성전자는 어찌 보면 영향성이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자, 하여튼 저 정도 하고 더 네. 가면은 안 돼. 하여튼 내용은 많은데 짧은 시간 안에 뭘 하기에는 좀 변화가 또 있으면은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김현 매니저는 가셔야죠. 결국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이제 키워드로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뭐 돈남무 언니가 자꾸 이제 회자가 좀 되고 네. 다시 약간의 이제 성장주 쪽으로 조금 이제 바람이 좀 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좀 반복될 이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한쪽에 어찌 보면 이제 좀 너무 이분법적으로 성장주냐 뭐 아니면 경기 민감주나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거에 이제 방점을 좀 두시고 경제가 회복됐을 때 과연 어떤 산업, 어떤 기업들이 똑같은 자본을 투입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겠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또 4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실적 시즌도 또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좀 간추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MBN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